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영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를 말합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를 말하는데, 근로소득은 정기적인 근로를 말하고, 이런 근로는 아르바이트 혹은 짧은 기간에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비나 교재비 등과 유사한 명목을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있습니다. 기밀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경비에 해당하지만 증빙 없이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등으로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을 포함합니다. 자녀 학자금을 받으면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하여 급여로 봅니다. 출자 임원이 주택을 제공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하지만 실비변상적인 여비는 비과세합니다.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법인의 주총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 성과급을 말하는데, 이 역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도 포함합니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0대 2023년 귀속금부터 월 20만원, 이전은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급여로 받는 식대는 과세됩니다. 중식대에 해당하고 저녁 야근식 대는 식대와 무관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과세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청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무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국외 근로수당. 국외에 근무하는 국외 근로수당은 월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국외 건설 현장이나 외항 선박에 근무하면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비과세하고,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과세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이 직무발명 등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주택의 구입자금 또는 임차지원비.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 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연구개발비. 교원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비에 해당합니다. 명칭여하의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공로금,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총급여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70%를 공제합니다. 500만원에서 70%, 350만원을 공제하면 150만원이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죠. 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5단계로 근로소득 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7번째, 일용 근로자의 세액 계산 방법. 일용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총 급여, 일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1급이 20만원이라면 소득 공제는 15만원을 공제합니다. 만일 1급이 15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5만원이 됩니다. 세율은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고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3,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 55%를 차감합니다. 1,650원을 차감하면 1,350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15만원을 공제하고 6% 세율 적용, 55% 공제, 이러한 순서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 계산 방법은 5만원 곱하기 2.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성과급이라 합니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인정상여, 세법에 의한 소득 처분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매수 선택권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8번째,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데 급여가 24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인 경우에는 14,530원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100% 또는 120%, 8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120%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연말정산에는 과대납부가 되어 환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